이번에는 어느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삼성전기를 스터디해봤습니다.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 스터디 영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먼저 삼성전기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출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사업이 전체 매출의 43%로 가장 크고요. 모듈 사업이 36%로 두 번째고 기판이 20%로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 비중은 컴포넌트 사업이 69%로 매출 비중보다 더 크고요. 모듈이 20%, 기판이 12%입니다. 각 사업별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컴포넌트가 15%, 모듈이 5%, 기판이 6%입니다. 즉 삼성전기의 효자 사업은 컴포넌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봤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해봤습니다. 컴포넌트는 MLCC와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차트에서 파란색이 MLCC, 하늘색이 기타인데 컴포넌트는 거의 MLCC라고 보면 되겠네요. 모듈은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로 나뉘는데 빨간색은 카메라 모듈, 분홍색은 통신 모듈입니다. 모듈은 거의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판은 패키지 기판과 회로 기판으로 나뉘는데 노란색이 패키지 기판, 베이지색이 회로 기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MLC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여기서 비중이 가장 작은 통신 모듈과 회로 기판 사업은 철수 중이라고 합니다. 수익성이 나쁘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주력 제품은 MLCC다. 두 번째로 카메라 모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LCC가 뭐냐면 전자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회로에 일정량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계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MLCC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시장 전망을 찾아봤습니다.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따온 건데요.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장 부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전장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지네요. 오른쪽 차트를 볼게요. 스마트폰용 MLCC 시장, 파란색 선은 연평균 3% 성장이지만 전장용 MLCC, 주황색은 연평균 12%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서도 비슷하게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 규모가 19년도 약 100억 달러에서 25년도 약 158억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즉 전장용 MLCC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도 커지고 전장용 MLCC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일단 자동차용 MLCC는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하이엔드급 모바일용 MLCC나 산업용보다 2배 정도 비싸죠? 게다가 개수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보통 스마트폰 한 대에 1000대가 들어가고 5G 폰은 1250개, 폴더블 폰은 2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급 기술의 폰일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이게 막대가 작아서 적어 보이지만 일반 자동차가 일단 2000개가 들어가고 고급 세단이면 5000개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 15000개가 들어가고 순수 전기차가 되면 30,000개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되면 40,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크기도 크고 기능도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장용 MLCC 시장도 커지겠죠. 자, 그럼 우리의 삼성전기의 MLCC는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매출 중 전장용은 아직 5%로 그다지 비중이 있지는 않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MLCC 전체 시장 점유율은 무라타에 이어 21%로 2위인데 자동차 쪽에서는 아쉽게도 1%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신 모바일 쪽에서는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사 내용으로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IT용 그러니까 모바일폰 얘기겠죠? 모바일 쪽은 시장 1위인 무라타를 많이 따라잡았는데 전장 쪽은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라타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장용 MLCC에서는 약세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점유율만 유지해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시장이 커지니까. 다음은 두 번째 효자 종목이었던 카메라 모듈인데요. 간단하게 조사해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5G 폰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5G 폰이 보급되는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차트는 후면 멀티 카메라 비율인데요. 파란색 선은 후면에 카메라가 2개 이상인 폰 비율인데 82%죠. 웬만하면 폰 뒤에 카메라가 최소 2개는 있다. 그리고 3개 이상인 폰이 60%, 4개 이상인 폰이 30%이고요. 이 비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폰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출하량도 늘어났는데 한 대당 카메라 개수도 늘어난다? 21년 카메라 모듈 시장도 좋아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 12%로 글로벌 4위고요. 1년 만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우니까 21년에도 이 정도 점유율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적도 최소한 전년 동등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MLCC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삼성전기의 매출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기에는 뭔가 아쉽죠? 현재까지 삼성전기의 매출은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은데, 근데 이 스마트폰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한 단계 점프하려면 전장용 MLCC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투자자인 우리는 삼성전기가 앞으로 전장용 MLCC를 잘 하는지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그렇고 삼성전기의 주가와 재무 상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가 추이를 보면 1992년도부터 중간중간 힘든 시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인 2020년 12월부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60%로 낮아서 좋네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성장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성장이네요. 대충 시장 전체 규모의 성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죠? 영업이익률은 9.1%에서 9.7%로 개선되고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 성장, 순이익률은 6.6%에서 7.3%로 개선됩니다. 현재 PER은 43인데 업종 평균 64보다는 낮고요. 즉 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추정 PER은 28로 지금보다 내려가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래프로 봐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끝으로 매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방법 1은 2020년에 큰 수익을 냈지만 2018년에 큰 손실이 나서 평균이 낮고요. 평균값을 봤을 땐 방법 2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적어도 손실은 안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과거 차트를 보면 이때 사서 요때 팔고 다시 이때 사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매도 포인트들의 공통점들을 좀 찾아서 몇 가지 매매법을 만들었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 중에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가 그렇고 제가 해보지 못한 수만 가지 방법이 더 있겠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방법을 삼성전기에 대입해 봤을 때는 방법 2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방법 2는 5일선이 11선을 뚫고 올라갈 때 11선과 21선이 모두 우상향이면서 20주선 또는 40주선이 우상향일 때 다음날 시가에 매수하고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갈 때 11선과 21선이 모두 우하향이면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검정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매수 포인트거든요.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미 지난 정류장을 떠나서 가고 있으니 다음번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당장 샀다가 오르면 땡큐, 안 오르고 매도 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리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요청해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저도 몰랐던 기업을 알게 됐네요. 궁금하신 기업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파이프맨들 화이팅!